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타이트넘은 곧 우승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이 타이트넘 우승자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타이트넘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등등 바로 들어가 보시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케빈 비머. 이 손흥민 최고 절친으로 알려진 선수 중 한 명인데 우승컵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케빈 비머 선수인데 1부 리그 우승 트로피를 처음으로 들어올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슬로바키아 수페르리가 챔피언십 여기에서 이제 루존베르크를 5대1로 꺾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빈머가 이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해가지고 풀타임 활약까지 하면서 팀의 승리를 책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케빈 빈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절친한 그런 선수로도 유명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다 손흥민 선수와 친하다고 알려진 선수들인데, 뭐 카일 워커,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의 모습도 보이네요. 옛적의 손흥민 선수의 이 앳된 모습도 보이고, 이때 당시 이제 케빈 비머의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다 수비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여하튼 이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이 친한 친구로도 알려져 있고, 한국 팬들에게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서는 첫 시즌 21경기 뛰고 두 번째 시즌 10경기밖에 출전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 시즌밖에 함께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슬로바키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승컵 소식 또 있죠. 바로 산체스와 은돔벨레. 이 타이트넘은 과학 줄줄이 터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은돔벨레는 무슨 우승 판도끼라도 되는지 가는 팀마다 우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엔 나폴리에 가서 우승을 했고, 이번에는 갈라타사라이에서 우승을 하는데, 뭐 엄청난 활약이 있었냐? 본인의 활약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사실 은돔벨레가 갈라타사라이에서는 더욱더 체격이 아주 푸짐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여하튼 다비son 산체스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It was very precious to be champion. 이 첫 번째 시즌이 이제 챔피언이 되는 거 너무나 의미 있었다. 너무나 고귀한 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갈라타사라이가 어쨌건 한 시즌에 102포인트, 승점 100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페네르바체의 99점을 이제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두 팀의 경쟁이 진짜 장난 아니었네요. 99점, 102점.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어쨌건 craziest title ever. 진짜 지금까지 우승했던 것 중에 가장 광란의 타이틀 우승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체스가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이제 전반기에는 진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산체스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는 토트넘 팬들.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중요한 거는 은돔벨레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은돔벨레 사가라. 갈라타사라의 미래를 위해서 탄기 은돔벨레 좀 사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갈라타사라이도 우승을 하면서 두 명의 선수가 더 이제 타이트넘은 우승이다 한 번 더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고, 은돔벨레는 뭐 나폴리에서 이미 경력이 있지만, 그리고 또 우승이 있습니다. 산체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리 윙크스가 레스터 시티의 이제 그 우승을 이끄면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꽤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레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입스위치를 꺾고 1위 자리에 오르면서 챔피언십 승점 97점으로 챔피언스 리그의 복귀를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까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재밌는 상황이네요. 여튼 레스터 시티에서 이제 윙크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십 리그 트로피를 들게 되었다. 이러면서 타이트넘은 우승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 사실 이제 윙크스를 응원하고 있던 팬들은 윙크스가 이제 가가지고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 만날 때 빼고 우리 만날 때 좀 살살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윙크스도 이제 우승을 했고, 산체스, 은돔벨레도 우승을 했고, 비머도 우승을 했고, 그런데 이 우승들 중에 막 엄청나게 탐나는 우승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럽 이제 5대 리그 밖의 우승이거나, 그쵸? 뭐 갈라타사라이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2부 리그의 우승이고,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 우승에 절대 이제 비할 수 없는, 사실 뭐 유로파 리그 우승에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우승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럽 대회 우승이 아무래도 이제 2부 리그나 아니면은 유럽 5대 리그 밖에 이 1부 리그 우승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토트넘은 영원히 우승을 못하냐? 그렇지도 않은 게,
뭐 토트넘 이제 이게 토트넘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죠. 지금 프리미어리그 2에서 그러니까 유스들이 뛰고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을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흥미롭냐면은 뭐 이제 유스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둘 수 없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우승은 또 우승이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에서 우승한 적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그 썬더랜드와의 어떤 파이널 경기가 있었는데 3대 1로 이겼고 맨시티, 맨유, 첼시, 에버튼, 아스날이 지금까지 이제 우승을 해왔는데 특히 맨시티와 맨유는 이제 3번씩 우승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첼시, 에버튼, 아스날 근데 여기 있는 팀들을 보면은 이제 에버튼을 좀 제외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팀들이고 사실 에버튼도 이제 굉장히 전통의 강팀 중 하나이긴 합니다. 토트넘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1부 리그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은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버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여하튼 꽤 강팀 혹은 전통의 강호들이 이제 우승하고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 2인데 그런데 토트넘이 이 부분을 우승을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신호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에서도 11경기, 첫 11경기를 무패 행진 정도가 아니라 연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리그 최상단에서 승점 46점을 통해서 이 20경기에서 승점 46점이니까 굉장히 많은 승점을 따냈는데 여튼 빌라, 리버풀, 첼시 등등을 이겨내면서 파이널까지 가고 그리고 썬더랜드를 3대 1로 이기면서 결국에는 우승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그리고 토트넘의 유스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새싹을 보면은 어떻게 잘할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 이 프리미어리그 유스 팀의 어떤 대결들에서 토트넘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좋은 징조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최근에 FA컵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그제 한국 시간으로 그제인데 맨시티, 맨유 이렇게 경기를 했었단 말이죠. 1대 2로 맨유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축구 팬들이 난리가 났죠. 야, 진짜 맨유가 이기다니 대박이다. 근데 토트넘 팬들은 더더욱 이제 즐거워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맨시티가 우승을 하게 되면은 첼시에게 유로파리그 자리가 하나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FA컵 우승자에게 유로파가 하나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맨시티는 이미 챔피언스리그를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첼시에게 만약에 우승한다면은 넘어가게 될 뻔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맨시티가 우승하지 않고 FA컵 우승을 맨유가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첼시가 아니라 맨유가 유로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첼시는 자동적으로 그 하위 대회인 컨퍼런스컵에 출전을 하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토트넘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토트넘이 첼시를 만날 확률이 있었는데 유로파에서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고 차라리 맨유가 낫다라고 지금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야, 맨유가 그리고 첼시는 이제 런던 라이벌이죠. 런던 연고지 라이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첼시가 유로파를 못 가게 된 거에 대해서 토트넘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야, 아스날은 우승을 못하고 첼시는 유로파를 못 가고 토트넘에게는 최고의 시즌, 토트넘 팬들에게는 우승을 못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못 간 것 치고는 그래도 최고의 시즌 중 하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하튼 토트넘도 그래서 5위 자리를 잘 지킨 것이 굉장히 주효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첼시와의 승점 차이가 원래 3점밖에 안 되는 그런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역전당할 뻔하기도 했죠. 골득실이 이제 첼시가 더 높고 만약에 첼시가 최종전을 이기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최종전을 졌으면은 그러면 순위가 뒤바뀔 뻔하기도 했고 그럼 컨퍼런스 리그를 갈 뻔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유로파로도 갔다. 이런 부분들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다음 시즌 리그, FA컵, 카라바오컵 그리고 이제 유로파까지 다양한 우승의 기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트넘이면 우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공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울 만한 우승은 뭐 카일 워커의 연속적인 우승밖에 없지 않을까요? 맨시티에 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지속적으로 이제 우승하면서 뭐 17번을 우승했나요? 뭐 여러 가지 컵 대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하튼 어마무시한 우승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그런데 토트넘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헌신해온 만큼 또 토트넘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트넘의 우승 만약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적하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로 말이죠. 토트넘이 우승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컵을 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기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토트넘이 이번 여름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능성이 달라질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외신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